자, 이런 제목입니다. 김남국 코인 돈봉투 논란. 김남국 코인 그리고 앞서선 돈봉투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게 민주당 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가만히 보니까 매번 뒷북 대처만 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라는 겁니다. 여기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니 뭔가 당에 굉장히 위협적이고 안 좋은 일이면 빨리빨리 움직일 법도 한데 지금 최근에 잇따라 보면 굉장히 느릿느릿 뒷북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직자 윤리법을 비롯해서 관련 법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 허점을 보완하겠습니다. 100억 원에 가까운 코인을 굴리면서도 겉으로는 청민한 의원 행세를 하며 정치 후원금을 흡수했던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후원금 모금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른바 최근에 민주당을 들었다 놨다 했던 사안이 있었죠. 돈봉투,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불거졌던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이 두 가지였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당의, 민주당의 대처가 그동안 어떤지 정리가 돼 있는데 이래요. 돈봉투 사태는 관련 의원들 후속 조치 미진, 시간이 쭉 보냈어요. 3주나 지나서야 탈당. 그리고 송영길 대표 관련해서도 당에서 처음에 좀 약간 미진한, 뭐가 미적거리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결국엔 귀국했는데 요 모습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요,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첫 보도 후에 뭐 법적인 문제 없다 본인이 이렇게 해명했는데 당은 그냥 지켜봤어요. 별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다가 5일 만에 이거 코인 다 파세요. 진상조사단 만들게요. 근데 그동안 여론은 악화될 대로 악화가 돼버렸습니다. 여기 제목이 있었죠. 돈봉투요 또 뒷북인가? 민주당 왜 그런가?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겁니다. 민주당 도대체 늑장 대응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큰 물음표가 있죠. 여기. 도대체 무슨 분위기,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길래 왜 이러는 건가요? 다음에요. 보기가 좀 있습니다. 보기. 이게 언론에 나온 보기를 좀 정리했는데 세 가지가 일단 나와요. 뭐 이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이유로 추정이 되는 게 이재명 대표 자체가 사법 리스크 상태에 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강경 대처하기가 좀 그렇다. 본인 처지다. 이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일단 민주당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도덕적 눈높이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낮아진 거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거죠 혹시.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이거 많이 나오죠. 민주당 특히 지도부 뭐가 불거지면 야당 탄압. 검찰이 뭐 하는 거다. 이런 반응만 보이는데 여기에 그냥 빠져버린 거 아닌지. 일단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언론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포함해서요. 어떤 이유? 아까 봤던 물음표 다시 한번 불러보죠. 이 물음표에 과연 무엇이 들어갈 것 같은지. 우선 윤구찬 변호사. 어떤 게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여기에? 아까 보기도 좀 들었는데 그걸 포함해서 아니면 다른 기타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이요? 그러니까 공당 의식이 없는 거죠. 이게 공공의 정당 의식이 없고 마치 이익 집단 같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예. 그러니까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일단 내 편이니까 일단 감싸고 좀 봐주고 뭐 이런다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쳐지지 않고 웬만하면 처벌되지 않고 웬만하면 밝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론에 의해서 밝혀지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밝혀지거나 이렇게 한꺼풀씩 밝혀질 때마다 뒷걸음질 치다가 어쩔 수 없을 때 그냥 이렇게 어떤 제도를 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을 때나 뭔가 움직인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정당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뭐 소위 말하는 뼈를 발라내는 심정으로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가급적 안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이것들이 뭐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뭐 제도를 만들거나 법률을 만든 것도 아니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예.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을 위한 법률들이 좀 있어요. 검찰 수사권 독립도 배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당규를 바꾸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상적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관심에 이르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이 자정 능력을 아예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자정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이유, 보기 두 번째 여기도 해당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도덕적 눈높이가 없죠, 사실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도덕적 눈높이가 없고 이것은 법률적 눈높이만 있는 거예요. 아,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왜? 그렇죠. 매번 위법하냐 합법하냐 이렇게 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부분은 아예 정치권에 사라진 지 오래고 합법이냐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또 왜 검찰이 항상 들어오느냐 이렇게 또 문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들어오기 전에 자정을 하게 되면 검찰이 들어올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항상 합법 위법만 따져왔기 때문에 검찰이 당연히 들어오죠. 그때까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면서 이제 뭐 정치적 수사다라는 또 이 단어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익 집단화되고 있다 정당이. 그래서 자기 구성원들 보호에 급급하다. 심지어는 입법마저도 그런데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좀 시각이 조금 더 날카로워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은 여기 물음표 다시 한번 큰 물음표 다시 한번 불러오죠. 이 물음표에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두 사건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돈봉투 사건에는 이 지도부가 눈치를 아무래도 보는 거죠. 이게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예. 지금 전당대회를 어떻게 보면 망치고 위법판으로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엄청난 사태거든요. 이 사태를 놓고 지도부가 눈치를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전직 대표가 관련이 돼 있고 예. 뭐 의원들이 보니까 이 나오는 얘기들을 이렇게 삐 처리된 삐 의원만 해도 굉장히 숫자가 많잖아요. 예. 이 사태의 엄중함에 어떻게 보면 압도가 됐다고 볼 수 있어서 판단을 못한 겁니다. 너무 지도부. 어마어마할 수 있다라는 약간 두려움이 생긴 겁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걸 만약에 대책팀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갔을 때 오히려 이것이 더 분란을 크게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김남국 의원 사건, 이 코인 사태는 예. 처음에 좀 가볍게 봤어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이거 뭐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예. 그리고 이건 뭐 가서 한 며칠 가서 해명하면은 끝날 얘기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도부도 이게 뭔지를 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예. 김 의원한테 맡겨놨는데 해명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명이 꼬이고 뭐 얼마라고 그랬는데 또 나오고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이해 충돌이 나오고 지금 급기야 지금 만 일주일 된 상황에서 보면은 로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이건 지금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됐지만 계속 추측 보도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도저히 이걸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 됐고요. 로비나 내부자 거래까지 나오면은 이것은 엄청난 얘기가 될 수 있고 이것은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당이 관련된 거 당도 야당만 관련됐을 리가 없는 사건으로 비화가 될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사안으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대책관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뭐 코인 사태라고 부를까요? 뭐 코인 투자 사태인지 아무튼 이 건은요, 사실은 2030 젊은 세대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세대는 돈봉투 사건보다 이걸 더 주목하면서 굉장히 공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를 민주당이 과연 알고 있는 건지 아주 강한 의문이 지금 듭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정무위원회라는 곳은 이런 금융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국회 상임위 중에서. 오늘 마침 또 열렸어요. 뭐 여러 가지 참석하고 질문도 갔는데 그 모습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특정 회사 코인을 가진 국회의원이 관련 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토론회를 주최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토론회는 업무 영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진 것을 그 개인적 이권으로 국회의원직을 이용하는 것은 이거 정말 이거는 좀 붕괴할 일 아닌가요?
이 입만 때문에 이야기하는 이 정치 계획인가? 굳은 확신이 없다면은 구멍난 신발 신고 다니고 몇 천 원이 아까봐서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이 수억의 돈을 특정 코인에 몰빵할 수 있어요, 이거? 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에 신고도 한 번도 안 했을 뿐더러 아직까지 이 코인에 대한 취득경위뿐만 아니라 언제 사고 팔았는지 내역조차도 안 밝히고 있어요. 자, 김종욱 전 행정관. 사실 오늘 정무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뭐 아침에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이 정무위원회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이 혹시 저 여당 국민의힘에서 강한 전 압박과 뭐 공세성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대비해서 뭐 작전회의를 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뭐 이게 진짜 작전회의를 열었는지 확인 안 되지만 뭐 이런 보도까지 있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 이 코인 사태 이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당 일각에서는 이거 이쯤 되면 빨리 탈당이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 있던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조치를 얘기하기에는 좀 늦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상황 핵심은 뭐냐면 진짜 상세하게 조사해서 예.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게 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럼 그 조사는 당에서 빨리 조사를 해서 예.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선조치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예. 아주 깔끔하게 문제가 있으니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후에 뭔 문제가 있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김남국 의원의 말만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몇 가지의 거짓말이 쌓이니까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해명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꼬여버렸어요 지금 네, 이게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전부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요. 예. 왜냐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계좌 영장에 대해서도 기각한 사례가 분명히 예. 있기 때문에 그 계좌에 대해서 추적이 안 되는 상황이면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민주당이 소상히 지금 자친해서 조사단을 만들었으니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아주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그 이전에 제가 볼 때는 그 양 정당 간에 이런 어떤 뭐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분리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NFT를 비롯한 코인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모두 동일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양적 완화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예. 부동산, 그다음에 주식, 그다음에 코인이에요. 근데 부동산과 주식은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나 가진 사람들이 했던 거였고 그다음 마지막에 막차를 탄 사람들이 소위 20, 30대 젊은 층들이 뭐 연금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나도 이제 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예. 좀 수익을 얻어보겠다고 얘기했었고 거기에 대한 압력이 높았기 때문에 여야 예. 모두 과세를 유예하거나 대선의 정치적 공약을 통해서 NFT 활성화를 다 약속을 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왜 너는 그렇게 했어라고 상대당을 공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지 예. 논의해야 되는 측면인데 이 김남국 의원 사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안 된다라는 가는 건 되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한 것이 만약 위법적인 사항이 있다고 얘기하면 예. 위법적 사항은 콕 집어서 그 부분에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위법이 있으면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정당도 거기에 맞게 말씀하신 예. 것처럼 탈당이든 뭐든 하면 되는 겁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NFT나 코인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얘기되는 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초과상관을 태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아주 명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자당한 그런 과거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안 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분리했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건 민주당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여론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20, 30대 같은 경우 공정성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저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도 계속 방어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분노가 있다. 그런 분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민주당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야멸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단을 내려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태가 김남국 의원 자체로 끝나지 않고 지금 약간 이상하게 불똥이 튀는 분위기가 있죠? 이재명 대표 쪽으로 뭔가 불똥이 튀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화면인데요. 김남국 코인 일파만파인데 이재명으로 튄 불똥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뭔가 아까 잠깐 김종욱 전 행정관이 말씀하셨는데 그 NFT 뭐 등등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와 뭔가 연관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된 게 있는데요. 그 내용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자금을 위해 이재명 펀드를 출시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의 선거 펀드입니다. 이재명 펀드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는 이 펀드 참여 증서가 내장된 NFT 이미지가 제공됩니다. 뭐 그걸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미 코인 거래액이 국가에서는 매우 탐탁지 않게 지금 생각하지만 실체로 존재하는 것들을 부정하면 우리 쇄국 정책하는 꼴이 됩니다.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또 긍정적 요소를 키워서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제도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가 들린다고 민주당 최고위에서 발언했습니다. 역시 범죄 전문가 이재명 대표의 선견 지명은 탁월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알고 한 겁니까? 모르고 당한 것입니까? 알았다면 이재명 대표도 코인 게이트의 공범이고, 몰랐다면 김남국 의원에게 당한 꼭두각시입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과거요 대선 시점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다 NFT 이런 거 게임 사람 주소 다 공통적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다시 회자가 되는 이유는 당시에 NFT 무슨 P2E 뭐 이런 얘기가 다시 회자되면서 그 자체가 아니라, 근데 그때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코인을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연결이 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는 대선 때 NFT와 관련된 그런 기술을 활용한 대선 펀드 모금까지 한 상황에서 뭔가 꼬이고 불똥이 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건 좀 난처하게 된 상황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면을 보니까, 그러니까 예. NFT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뭐 P2E 이런 것들은 그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예. 저희 당도 그랬고.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이미 코인을 갖고 있었거나 전후 인접해 있던 시기였다. 그러면 예. 본인들의 저런 행동으로 인해서 갖고 있던 코인 해당 테마주가 뜨지 않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예. 띄우기 위한 거 아니었냐 이런 오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P2E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위믹스라는 코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 위믹스라는 코인이 뜨거든요. 그리고 그 코인을 발행한 업체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오해가 가능한 거죠. 예컨대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던 이 그 해당 위믹스 가격이 보면 예. 엄청나요. 이걸 본인이 다 샀을 일은 없다는 거죠. 60억, 80억을 샀겠어요, 돈 주고. 예. 그렇다면 2020년도 1월 달 기준으로 볼 때 이걸 본인이 어떻게 이걸 갖고 왔는지, 혹시나 받은 게 아닌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를 정치자금으로 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이걸 산 게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그냥 받은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주는 누군가는 어떤 목적을 갖고 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만약에 주는 업체가 P2E 사업과 관련된 분이라면 혹시라도 그런 이게- 뭔가 부탁을 받고 이런 행동들이 연이어서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오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 보고 원래 빗썸에 갖고 있던 계좌를 좀 까라. 근데 아직 그걸 안 까고 있잖아요. 그 빗썸에 갖고 있던 그 가상 계좌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예. 거기에 돈이 들어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믹스가 들어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밝혀라는데 안 밝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밝히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 의미고, 따라서 그런 배경을 보니까 이런 그 어떤 특정한 부탁을 받고 연이어서 이런 행위들을 한 것이 예.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재명 대표도 뭔가 좀 괜히 난처하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된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게임학회에서는 그 의원들 전수조사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민주당에서 제안 드린 대로 가상자산도 전부 이제 재산 신고 대상으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요. 위믹스로부터 뭐 로비를 받았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런 의혹은 어떻게 보시나요? 단으로 갈게요. 혹시 김남국 의원한테 직접 설명 들으셨나요? 그 NFT 관련 코인을 김남국 의원이 보유를 한 상태에서 대선 펀드 기획한 게 이해충돌 비판을 받고 있는데 혹시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답이 없군요. 자, 김종욱 전 원장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게 좋은 소재니까 여당에서 야당을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 NFT 활성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메이드가 수혜주가 될 거라고 유메이드에서 이제 유믹스가 예. 나오는 거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 당시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유믹스라고 하는 플랫폼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발행했다는 NFT의 플랫폼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두 가지가 같이 연동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과거 따지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업체가 가지고 방명록을 쓴 게 있는데 그 예. 방명록이 또 NFT 어떤 기업체랑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나니까 또 상승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별도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이 그 당시에 이런 어떤 NFT를 발행했다고 해서 예. 그것이 바로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와 연결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용을 잘 모르면서 저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저건 절대 내용을 안다에 비판하셔야 돼요. 저건 내용도. 근데 유기찬 변호사, 근데 앞서서 지난해 12월 김남구 영장 그 코인 관련해서 영장,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2번 기각이 됐다면서요. 그때 왜 그런 겁니까? 그때 아마 빗썸, 그러니까 빗썸에서 업비트 계좌로 그 60억 원어치가 오고, 네. 그다음 빗썸에서 또 무슨 다른 계좌로 한 20억 원어치가 갔단 말이에요. 예. 그 빗썸 계좌에 대해서 이걸 좀 밝혀달라고 아마 영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장의 내용이 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고 또 알려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마 검찰은 그 해당 그 코인 자체를 받은 게 아닌가, 본인이 산 게 아니고 뭔가를 받은 게 받았다라고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취득하게 된 경위가 보면 사거나 받거나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인이 받았으니까 일단 정치자금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구체적인 혐의가 예를 들어서 부탁을 하고 받았다 그러면 이건 뇌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체화되기 이전에 일반적인 법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기각이 2번씩 됐다고 합니다. 예.